대출 규제 언제 끝나나요?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대출 규제 일단은 대출 한도가 있잖아요. 그게 일단 내년 1월부터 다시 풀려요. 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겠죠. 지금 일단 계약을 해놓고 내년 1월 이후에 잔금 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네, 꽤 돼요. 그 다음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정권이 바뀌면은 상당히 부동산의 큰 판도가 크게 바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진짜 뭐 똘똘한 한 채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입주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작용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서울은 그동안에 그 다주택자, 특히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깨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을 팔지 못하고 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근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못 팔고 있다가, 이제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의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 높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단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그 심리가 무조건 오를 거라는 그 심리가 깨진다는 거죠. 네. 그만큼 투자 세력들이 많이 진입한 그런 곳, 즉 서울, 경기 남부권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 또 서울과 함께 가는 그 부동산 있죠. 특히 어딥니까? 네. 부산, 그리고 인천, 그리고 이번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 대구.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 투자할까요? 부산에 투자할까요? 생각하지 마세요. 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22년은요, 내년 3월 대선 이후 7월 달쯤 돼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시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그러면은, 입주 물량이 많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진입이 상당히 많았던 곳, 그런데 규제로 묶였던 곳, 그런 곳은요, 아마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하방 경직성이 강할 그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23년도쯤 되면요. 상당히 큰 기회가 찾아올 거고, 그 기회 속에서도 내가 또 겁을 먹지 않고, 네, 두려워하지 않고,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은요, 그때 수많은 입주 물량 때문에 아비규환이 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또 정부에서 집값 하락에 따른 그 정권의 그런 정치적 리스크 있잖아요. 정치적 리스크, 입지적인 리스크, 그것 때문이라도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도 완화해 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 완화는 있지만은 공포스러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상당히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찾고 발굴하고 해야지 또 우리는 그 타이밍에 올라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월 또 집값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역이 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 청주, 광주, 창원, 지방에서 이런 도시들은요, 상당히 매력적이고, 게다가 울산, 울산이 공급 물량이 23년 이후에 조금 있긴 한데 그렇다고 23년 이전에는 또 별로 없는데 지금 규제로 또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또 규제 완화로 갔을 경우에 스프링처럼 한 번 더 튀어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서구에 3만 세대 에코 델타시티, 그게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에코 델타시티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김해, 양산은 진짜 쑥대밭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김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유라 쪽에 내 집 마련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일단은 김해에는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로 거주하시고 추후에 에코 델타시티가 분양하면 그때 청약을 넣어 보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김해보다는 그쪽이 상급지이기 때문에 글로 이동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에코 델타시티가 또 막 입주가 될 시점에는 또 명지가 쑥대밭이 되거든요. 네, 그 명지 쪽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요 25년 이후에 한번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항상 좋아요가 시청자 수의 50%는 되게끔 이렇게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티은행 전체 직원 66%가 희망퇴직 신청했다고 해요. 이게 최대 7억의 특별퇴직금에 신청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분들 뭐 7억 받고 땡큐 하고 다른 데 가서 취업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제 주변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보지만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돈을 한 방에 챙겨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금융권에서 종사하는 분들에게 정말 금융권에 종사하는 분들을 정말 부러워한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 같아도 상당히 부러워요. 네, 이런 목돈 챙겨가지고 또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이분들이 또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또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생길까봐 살짝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도 이 목돈을 가지고 저 같으면요, 상가도 사고 뭐 소형 아파트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제가 나이가 30대, 40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하게 공격적인 성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목돈이 나왔을 경우에 어디를 투자를 해라, 이렇게 1억대의 뭐 업무용 시설의 청주 쪽에 그런 상가 이런데 투자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창출하는 편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일 방송이에요. 자, 이호동님께서 대구면 신축이 나을까요? 오래된 구축이 나을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신축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구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준신축을 이야기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구에 진입한 시점이요,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에서 진입을 할 경우에 신축에 들어가면 전세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상승장이 오면 신축이 더 많이 오르겠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포인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입지가 좋은 준신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브랜드 아파트예요. 네. 대구에서 어차피 수성구는 못 들어가요. 하락장이 오더라도 수성구는요, 그다지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가격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제 종부세 기준도 좀 높잖아요. 네, 높은 편이에요. 뭐 물론 12억까지 뭐 종부세 면제이긴 하지만은 그 이상부터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제 생각은요, 대구의 준신축인데 브랜드, 그리고 수성구가 아닌 2등 3등 지역 있죠,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대구의 남산 쪽 일대에, 남산역 일대에 신축이 많이 있어요. 브랜드 신축. 근데 거기 너무 비싸요. 지금 8억이라 해가지고 뭐 하락이 와서 7억에 갔다, 예? 그러면 전세가가 제 아무리 5억이라 할지라도 2억이 들어가요. 근데 전세가가 5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4억일 거예요. 아마 4억 전세. 그다음에 매매가는 7억. 그러면 3억의 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샛별님, 목돈 부러워요. 저도 부럽습니다. 고도성님, 반갑습니다. 네, 에라 형님께서 요즘 브랜드가 입지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디 산다는 거에 대해서 딱히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저 그냥 저기 이 편은 살아요. 네. 저 프로지오 살아요. 네. 저 아이파크 살아요. 이렇게만 해도 일단 내가 그래도 재테크를 어느 정도 해왔고 근로소득도 어느 정도 된다. 여기 명함이겠죠. 네, 명함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은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특히 브랜드가 없었던 뭐 그런 시절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한양이라고 하면은 사대문 안에 그런 쪽에 내 집이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전에 영의정 대감의 집이라고 하면은 어디 감나무 옆에 있는 엄청나게 큰 감나무 옆에 있다. 그게 바로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또는 어느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영의정 집에 바로 오른쪽 쪽에 있는 그 집에 산다. 이런 바로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정말,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브랜드가 없잖아요. 네. 주택에 무슨 브랜드가 있겠습니까? 개별 주택에. 그런데 한국은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거는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한국의 정서에 그게 맞거든요. 네. 네, 김호희 왼쪽 사랑님 실버 등급에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재가입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려요. 네. 네, 이호동님, 갭이 작은 걸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하락장에서 우리가 갭이 작은 걸 찾으려면요, 약간 좀 어려운데, 그래도 발품을 팔고 손품을 팔면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 골드 멤버십 방에서 제가 내일 드릴게요. 그 대구에 있는 그 아파트 리스트 드릴 건데요. 거기서 일단은 관심 매물로 등록을 해 놓으시고요. 쭉 지켜보세요. 오드리 햇버님 반갑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시티언님 부럽다 라는 게 첫 번째 뉴스였고요.
청약제 강화 예고된 세종시 시장은 그래도 오를 것. 자, 전국구 청약 유지되지만 실거주 3년, 전매 제한 8년 등 논의, 규제 강화에도 호재 많다. 그쵸? 세종시는요, 가장 큰 호재가 그거예요. 대전과 통합시 출범, 그겁니다. 네. 그게 첫 번째 호재고요. 국회의사당 이런 건 두 번째 호재겠죠. 이미 정부 종합세종청사가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세 번째 호재가 또 있다면요. 바로 대전에서 또는 충청권에서 끊임없는 인구 유입이에요. 네. 과거에 우리가 3대 고시라고 한다면요. 사법고시가 있고요. 외무고시가 있고 행정고시가 있어요. 행정고시 패스하면 5급 사무관이 되는데요. 네. 5급 사무관이 되어요. 물론 요즘 그 세종시에 살기 싫어가지고 그 행시 그 5급 사무관까지 버리고 사기업으로 다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나라의 녹봉을 먹는 고위급 관료가 많은 그 세종시 자녀들도 그 학력에 대한 또는 학구열에 대한 그 수요, 네, 그게 높다고 일반 사람들은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진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종시는요 앞으로도 더 커져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세종시라고 해서 거기 뭐 지방인데 뭐 결국은 무너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한번 법으로 세종시가 제2수도, 행정수도라는 뭐 그렇게 명칭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쉽사리 어떤 정권에서라도 그 충청권의 표를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근데 세종시는요, 전세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갭이 너무 크거든요. 갭이 4, 5억 하는데 어떻게 세종시에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투자는 적합하지 않겠지만은 대전에서 이번에 차익 실현을 하고 세종시로 한번 실거주를 옮겨보자 이런 분들께는 저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정희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제가 절대로 좀 투자하지 말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그 오피스텔이에요. 자, 아파텔은요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텔은요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그냥 금방 올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그게 완화돼 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쭉쭉쭉 올라옵니다. 네, 올라오기 때문에 조심해라. 본인이 살 때 그게 몇천, 1억, 2억 올랐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과는 본인이 팔 때가 중요한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의 이 조정이라는 규제 완화되면 조정이라는 게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혹시나 떨어지게 된다면요.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 수요 아닙니까?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 자원 아닙니까? 대체재. 근데 아파트가 떨어지면 오피스텔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 수요가 낮아지니까요.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데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감소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제가 오피스텔 사지 말라고 하면은 이거 오피스텔 제가 분양받아가지고 몇 억 올랐는데요? 이딴 소리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네가 팔 때 얼마에 팔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과연 쉽게 팔릴까? 이렇게 걱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걱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게 결국 부동산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정말 극도로 팽배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